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윤 강사입니다. 자,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그 노후파산 은퇴 설계 강의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시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 영상들, 내용들, 우리 수명 이젠 150살, 150살에 150살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계시 그렇게 힘겨운 노년 보내신 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나의 미래가 된다는 것, 그 여러분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 보험 세일즈뿐만 아니라 모든 세일즈에 종사하신 분, 그 다음에 그냥 일반 분들 다 하셔야 돼요. 정말 너무나 심각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주변 지인들로 만나면요, 계속 얘기를 해줘요. 계속 이거 좀 준비해야 큰일 난다 앞으로.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정말 그냥 수십억 자산가 이상도 제외하면 다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지금 또 세일즈 하신 분들은요, 특히 보험 세일즈 하신 분들은 사명감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고객들의 미래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권하는 연금 상품 같은 거 하나하나가 그분들의 미래에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막중한 사명감 가지고 대한민국 노후 문제 우리가 좀 반드시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 전개하는데, 그리고 이 내용 보면서 여러분들 그 실전에 접목하신 분들은 반복 청취하시면 스크립트 만드세요.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러한 내용들을 고객들한테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얘기해도 정신 못 차리신 분들은 이 고객 저한테 이 영상 보여주세요. 그냥 링크 쏴가지고서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지금 큰일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지금 계속 진행되는데, 자, 피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 자, 과연 그러면 이제 노후 파산의 현황이 요즘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 EBS 프라임 다큐 나왔던 내용 한번 편집한 내용이 있는데, 또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현재 주변에 어떻게 노후 파산이 진행되는지 그 실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씨는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 15만 원짜리 임대주택에서 혼자 삽니다. 젊은 시절 사막을 누비며 중동 건설 붐을 이끌었던 그였습니다. 해외 건설 산업을 통하여 우리나라 건설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 그렇게 선언했지.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5,000명 직원이 있는데 내 혼자밖에 못 받았으니까 세상에 겁난 게 하나도 없고 못할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지금도 포털 사이트에서 이름을 검색하면 기업인으로 나올 만큼 그의 과거는 화려했습니다. 나는 차도 고급차 벤츠도 타고 고급차 타고 다녔고 참 건설 쳐가면서 참 비행기도 1등석 타고 다녀봤고 그 유럽 10개국을 매일같이 오늘 이 나라 회의하고 그 다음날 저 나라 회의 그런 날 그때도 있었어요. 오직 일하는 재미 하나로 살았다는 이옥기 씨. 승승장구하던 그의 인생이 곤두박질 친 건 은퇴 후 시작한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건설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잘 할 거라고 했는데 한 가지 미스테이크가 필리핀 직원들의 능력을 고려를 못했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그를 기다린 것은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나마 살고 있는 건 기초생활수급비와 기초노령연금 덕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에게 남은 재산은 통장에 44만 8천 원이 전부입니다. 설마 내가 이렇게 살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게 노후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고 막 월급제로 일했나 나는 너무나 매진하다 보니까 월급을 받아서 맨집이 남아도 그러면 집에서 집사람이 그걸 관리를 잘 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야 되겠는데 집사람이 그런 능력은 없고 내한테 욕하는 능력밖에 없어요. 요즘 이 씨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고독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을 발견하든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쪽지를 붙여놨습니다. 죽으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죽고 나서 또 뭐 모르고 그러면 그러니까 만약에 입원하든 죽든 누가 딴 사람이 그래서 봐도 연락해달라. 그래 이제 쓰는 거지. 두려움 같은 게 있으세요? 예. 그건 당연하죠. 밤마다 두려움에 시달린다는 이 씨. 지난 며칠 생각이 많았다는 그가 책상 앞에 앉습니다. 80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마지막을 의지할 곳 하나 없는 현실. 그가 쓰기 시작한 것은 얼마 전 사회복지사가 주고 간 유언장입니다. 연락도 끊긴 자식들에게 남길 말은 없습니다. 마지막 소원이라면 깨끗하게 화장해 고향 선산에 묻히는 것뿐입니다. 초라한 말년, 회한이 밀려듭니다. 그에게 노후는 재앙의 시간입니다. 뭐 집 산다 뭐 어쩐다 하면은 좀 모자라면은 보태줘야 되고, 부모라도 자식들 결혼하는데 안 도와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정도의 돈은 있으면 안 되겠느냐 생각했는데, 자식들 건사하고 나니 정작 필요한 노후 자금이 없더라는 김 씨. 그래도 아직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는 지금 부산 산동네에 삽니다. 보증금도 없는 월세 10만 원짜리 방입니다. 비만 오면 말썽이더니 오늘도 전기가 나갔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고치 분질해야 돼. 김 씨가 이곳에 들어온 것은 5년 전 아내와 사별하고 나서입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인데도 연금을 포기하고 택배를 시작한 건 20만 원으로는 생활이 안 돼서였습니다. 자녀분들이 여기 사는 거 알고 계세요? 몰라요. 여기에 사는 거는 몰라요. 혼자 사는 거는 아는데 여기에 산다는 건 모르죠. 여기 공개해놔놓으면 당장에 애들은 뭐 난리 날 건데. 요놈은 자식들이 알면 짐이 될까 싶어 사는 곳을 알리지 않는다는 김 씨. 한 애인데 이게 제일 큰 애고, 뭐 보고 싶으면은 가가지고 저기네 집에 간다 해가지고 가가지고 보고, 밑에 있는 막내들은 한참 재롱피울 텐데. 그는 자식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힘 닿는 데까지 스스로 생활해 나갈 생각입니다. 나는 힘들다고 안 봐요 지금. 내가 버려가지고 줄 수 있는 것 같으면은 얼마든지 버려가지고 줄 수 있는. 내 죽을 때는 나는 한 500만 원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500만 원 놔주면 내 장래 미칠 때 사용해라 하는 거. 그 이상은 더 필요 없다.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주는 가시고기 같은 삶을 살아온 김민철 씨. 안간 힘을 쓰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혼자 힘으로 노후를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私は26年間デパートに勤めておりまして、年収も1000万を超える、最大1200万ぐらいありましたかね。 대기업에 다니며 남부럽지 않은 연봉을 받았던 다카노 씨. 그 자신도 파산자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파산자가 되었던 걸까요? ある日、父親が、癌に侵されまして、介護をしなきゃいけない、その前に母親も、寝たり起きたりの生活だったので、ダブルの介護が必要になってしまった。散々悩んだ結果、私はその26年間勤めた仕事を辞めて、介護に就く方の決心をして、それで辞めるに至ったわけですね。 그가 믿은 것은 저축한 돈과 퇴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싼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하느라 통장은 금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中学生の時は37、8年住んでました。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자 그는 밀린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났습니다. 현재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은 3,300만여 명,
국민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고령자인 셈입니다. 여기에 수명까지 늘면서 노인 파산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시작한 연금제도가 있지만 노인 2명 중 1명은 생활보호 수준 이하의 빈곤층입니다. 우리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든을 앞둔 설상대씨는 얼마 전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수입은 30-40만 원. 이나마도 어렵게 구한 일입니다. 내가 감사하지. 평생 사무직으로 일했던 설 씨가 은퇴한 것은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은퇴하고 그때 우리는 이 연금이라는 이런 걸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는 또 연금이라는 게 그 토대가 서질 안 했고 적금 이자만 못할 거다 연금이 이제 그래가지고 적금을 부지런히 붓고 이제 그랬죠. 그래가 나올 때 이제 퇴직금 좀 있었죠. 예. 부산에서도 부촌이라는 해운대 주상복합 아파트.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장만한 집입니다. 여기서 자식들 다 키워 출가시켰고 이 정도면 성공한 삶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퇴직금으로 시작한 자동차 학원이 실패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 관리비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비싸요. 그죠? 얼마 정도? 한 30-40대죠. 진짜 그 돈 받아 어디서 이 관리비도 안 되는데. 그죠? 설 씨는 주중에 혼자서 지냅니다. 아내가 딸내서 손자들을 도와주며 용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지 이제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은퇴계를 안 세운 거에 대해서는 실패지. 굉장한 실패지. 은퇴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에 내가 몇 살 되면 뭘 어떻게 하고 이는 아예 생각지를 안 했다니까. 그 보면 참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지 모를 정도로 무능하다 할까? 그 젊은 사람들 보고는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랬기 때문에 너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내가 가르치고 있지 오히려. 나이 80에 남은 것은 집 한 채와 기나긴 노후.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설 씨는 막막합니다. 저 집을 마련하기까지 남모르는 눈물과 남모르는 노력을 얼마나 해가 마련했겠습니까마는 앞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쫓아왔는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고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노후 보장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나뿐만 아니고 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나처럼 내 나이처럼 부산 노인들도 역시 나와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을 거예요. 이런 설 씨의 고민은 노후 준비율이 채 50%도 되지 않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10년 동안 태어난 700만 베이비부머들은 고도 성장기 내 집 마련을 위해 달려온 세대였습니다. 덕분에 10명 중 8명이 집을 가지고 있지만 노후 자금은 따로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시니까 소금이 어때요, 소감이? 지금 장난 아니죠, 그죠? 네. 자, 다 여러분들 유튜브에 다 있는 영상들입니다. 그러니까 다 KBS의 스페셜 다큐 영상들인데, 제가 이제 한 수백 편이 다큐 엄청나게 많이 소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맨날 보면서 저도 이제 공부한 것이죠. 사실 이 은퇴 설기 이건 저는 한 7, 8년 정도를 추적한 자료들을 지금 보여드리고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일즈TV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보물찾고를 털어갖고는 알려드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제 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우리 미래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만약에 내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노후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정말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여러분, 영상에서 나오신 여기 대림산업 5,000명 중에 유일한 혼전을 타신 이분이 방송에서 이제 편집해서 뺐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80평생, 80살이시죠? 저는 단 하루도 게으름을 피워본 적이 없는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지금까지 단 하루도 게으름 피워본 적이 없지, 정말 근면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러한 노후를 지금 보내고 있는가라는 후회와 자탄을 하셨습니다. 자, 수명이 너무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기 가령 140세 여러분, 2015년 출생자의 기대 수명은 무려 140세. 근데 이게 더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음에 퓨처라는 강의 또 있는데, 퓨처는 뭐냐? 앞으로 여러분 20년, 30년, 40년 뒤에 무슨 일 벌어질지 보면 놀라실 거야, 아마 여러분. 기절초풍하시고. 제가 또 이 주식 투자 이런 걸 공부하고 끊임없이 세상 흐름에 대해서 제가 관찰하고 있고, 한 20년 동안을 계속, 20년이 뭡니까? 30년 동안 신문 맨날 보니까 어떤 보이는 통찰력이 있거든요. 지금 중요하게 가속화돼. 이게 지금. 우리의 예상치를 계속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30, 40년 전만 해도 인간 수명이 이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날 줄 누구의 예상을 못했어요. 안 그랬으면 선진국도 영국이니 뭐니 다 도우 준비했겠지. 아닙니까? 근데 걔들도 지금 문제되니까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다 그래요, 여러분들. 왜 지금 브렉시트니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보호장벽이 강화되느냐? 이게 왜 그러냐면요. 가난한 나라에서 이민들이 유입되니까 그 복지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영국에서 브렉시트를 탈퇴하고 이민자 오지 말아라. 각국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 스웨덴이나 이런 데 복지 청구 거기도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따로 또 해드리겠지만, 경제 성장률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출산자는 줄고 있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은 계속 장수하고 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똑같이 벌어지는 이게 일이에요, 지금. 자, 인류의 꿈이었죠, 여러분들. 보편적 장수. 100년 전만 해도 여러분들 왕이나 귀족들이나 50세, 60세 살았죠. 일반 사람들은 30세 못 넘겼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극적으로 수명이 늘어난 게 이게 항생제, 페니실린의 발견. 세계대 1차 대전 이후에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 세계대 제1차 대전에 이 총으로 맞아 죽은 분도 있지만 이 질병으로 죽은 거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요, 여러분, 항생제가 없을 때는요, 종기로도 사람이 죽었어요. 이 종기. 뾰루지에 나도 사람이 죽었단 말이죠. 그죠? 옛날 뭐 보면요, 항생제가 없으니까 조금만 크게 상처가 벌어지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냥. 이 세균을 대항할 그 항생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이 왕이나 귀족들만 이게 장수했지, 50세, 60세, 70세 살았지, 일반 사람들은 30세 초반을 못 넘겼습니다. 실제 자료 보면 동서양 막론하고 일반 백성들은 호환, 마마, 전쟁 나죠, 뻑하면 또 뭐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늑대한테 잡혀먹고, 그 다음에 천연두, 장티푸스, 뭐 흑사병, 별의별 질병으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감기에도 걸려도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인류의 꿈이었죠, 이 장수. 근데 지금은 보편적 장수의 시대에 접어든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의 평균 수명도 50세를 돌파했어요. 50세를.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전 세계 어디나 아주 가난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다 누구나 60세, 70세, 이제 OECD가 있국가, 그러면 OECD가 있국가 36개국이 싹 다 80세 다 돌파했어요, 수명이. 예, 우리나라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나라고 세계 제1위의 저출산 국가인 것입니다. 자, 인류의 꿈이었죠. 보편적 장수의 이면에는 행복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노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네. 자, 누군들 예외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1부 영상, 2부 영상 다 보십시오. 예, 올림픽 메달리스트였죠. 여기 또 대림사람의 5,000명 중에서 유일하게 훈장 타신 분 있죠. 여러분, 이분 있죠? 이 할아버지는요, 어두운 방, 그 어두컴컴한 방에서 사시는 분은요, 노후자금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자식 셋 다 시집장가 보내고, 이 방송 나오시기 전에 배우자의 할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치료비 다 쓴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어느 부모가 자식들 장가 가는데 안 보태줄 수가 있겠느냐. 근데 이제 보태주면 안 돼요, 이제는. 그리고, 마누라가 내 배우자가 죽어가는데 노후자금 아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리스크라 말이죠. 또 여기 일본 할아버지는 어떻게 됐냐? 효도하다 이렇게 됐죠. 효도하다. 여러분, 이 앞에 영상에서는 누구 죽었대는데 자식이 찾아오지도 않다가 통장에 돈 있다 그러니까 냉큼 찾아가더라. 굉장히 욕하셨죠? 이 할아버지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할아버지. 효도하다 그지 됐잖아요. 두 부모 다 암으로 이게 투명하니까 효도하다가 그냥 자기 은퇴 자금 다 날리고. 그죠? 이번에 집 한 채 딱 남아있는데, 부럽다라고 하시겠지만, 여러분, 80세시면 얼마 정정합니까? 앞으로 20년, 30년 분명히 20년, 30년 사실 텐데, 취업도 안 되죠. 기다리는 일은 택배나 아니면 고물 줍는 정말 이게 생활비 수준이 안 되는 일밖에 없죠. 누가 써줍니까? 아닙니까? 네? 젊은 사람도 지금 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집 한 채 가지고 앞으로 살아갈 거 생각이 암담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하고 일을 할 수가 없을 때하고 이거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한테 한번 찾아가 물어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누군지 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65세, 70세 되면 기다리는 일들은 다 막 고물 줍는 거 아니면 택배 정말 남들이 기피하는 그런 일밖에 안 기다리는데 택시 운전도 쉽지가 않아요. 나이 드신 분들 잘 안 뽑습니다. 사고 가능성도 많고 이게 그러니까 체력도 쉽지가 않으시고 그러니까 그럼 보니까 제가 다 이걸 보니까 예외 조건은 뭡니까? 80세 이상까지 위험하지 않은 직업에서 일할 수 있고 80세 이상까지 위험하지 않은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과연 그 다음에 65세 이상 현금 자산 인력 갖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풍요로운 노후 여러분이 생각하는 풍요로운 노후 있죠? 세계여행 다니고 골프 치고 이거 하려면 이 돈 있어야 돼. 이 돈. 이 정도 돈이 있어야 한 달에 4,500 나옵니다. 뒤에 이제 디테일을 알려드리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인력 갖고 턱도 없어요. 지금 턱도 없다고. 그 다음 노부모나 자식 등 부양가족이 전혀 없으며 큰 질병이 없는 사람만. 그러니까 자 직업도 있어야 되고 현금 자산 10억 이상을 갖고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엔드 조건이에요. 부양가족이 또 없어야 돼. 왜? 이거 다 달성해도 괜히 또 직구 중에 한 명 누가 크게 병 나거나 그러면 또 부양가족도 챙기느냐고 노후가 무너질 수도 있고 거기에 질병까지 없어야 돼. 엔드 조건이죠. 직업도 있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부양가족도 없어야 돼. 질병도 없어야 돼. 이런 분들만 노후 판단에서 예외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실전 강의에서 여기 딱 얘기하면요. 이 정도까지 얘기하면은 진짜 다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다 사람들이 몸소리 쳐요. 몸소리 끼쳐야 한다고. 여러분들 지금 분명히 지금 이 제 내용 들으면서 야 이거 진짜 남일 아니구나. 나 진짜 심각하구나. 특히 이 방송 보시면서 지금 나이 50대 넘어가신 분들은 진짜 이 심각성을 정말 처절하게 알고 계실 거예요. 그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표정들이 다 안 좋아져.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걱정 마십시오. 괜찮아요. 고물 줍는 것도 혼자 주스면 비참하지만 다 함께 주실 거예요. 여기 계신 분 다 함께 주시니까 마음이 위안이 될 거라고. 망해도 혼자 망하면 고통스러운데 다 같이 망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분위기를 제가 살릴 정도로 분위기가 가라앉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그냥 쉬운 것이죠. 고물 줍는다. 그런 정말 힘든 노후. 생각만 해도 쉽지가 않죠. 이 몸에 움직이는 것도 힘드실 텐데, 아닙니까? 자,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후 준비 형편없습니다.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가 노후 준비 많죠. 진짜 이거만큼 저 극명하게 설명하는 게 없어요. 막연히 어떻게 되겠지가 노후 준비 많죠. 국민 10명 중 3, 4명만 노후 준비 제대로. 3, 4명은 아예 안 해. 제가 지난 거의 저도 영업을 했었고 지금도 실전 영업하죠. 조인톡하고 동행 나간다니까 매월 저도 지금 뭐 3, 4명 이상은 제가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하고 막 실전 영업을 해봅니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화법 같은 걸 개발하고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은퇴 이거 해보면요 준비된 분을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요. 거의. 그리고 막연하게. 그리고 진짜 10명 중에 3, 4명은 아예 전부 생각도 어떻게 되겠지. 그들의 말은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에 해놓으신 분들도 엉망진창 개판이 엉망진창 개판. 자, 제가 한 가지 사례 보여드리겠습니다. 3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뭐 보험사 설계사하고 조인톡을 갔습니다. 그리고 40 초반에 어느 대기업의 부장님을 만났어요. 나이 43살이었고 그 부장님이 그 회사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제일 잘 나가는 분. 이름을 알만한 정말 유명한 대그룹의 부장님이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때였죠. 연봉 1억 넘어가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셀러리면은 연봉이 1억 넘어가도 가끔씩 최고율을 맞으니까 실제 수령은 매월 한 650만원에서 750만원 사이. 그러니까 정확히는 670만원에서 한 730, 40만원 정도를 받으시는 한 달에 급여가요. 실제 수령이. 그래서 애 둘 키우고 그 전업주부 외벌이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부장님을 컨설팅 해드리다가 한마디 말씀을 드렸죠. 부장님은 노후 준비 어떻게 되고 계십니까? 부장님은 노후 준비. 저는 노후 준비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 그 당시에 국민연금으로 그 당시에 그분이 본인이 부담금이 26만원, 회사에서 내주는 게 26만원.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 회사 부담 반, 본인 부담 반에서 내는 게 한 52만원이었고요. 52만원이었죠. 그 다음에 세제적격 연금저축.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입하고 있는 바로 소득공제 받는, 세액공제 받는 적격 세제공제 적격 상품이죠. 세액공제 연금 상품 월납 34만원짜리 9년째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마침 또 그거 궁금해 하더라고요. 10년이면 만기 끝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던데 9년을 매월 34만원씩 9년째 내고 있고 그 다음에 7년 전에 K생명보험에 변액연금보험을 50만원 가입했습니다. 그 7년째 내고 있고 15년 납 상품인데 자 보세요. 이분이 매월 연금에 투입하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자 국민연금을 52만원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세제적격 연금저축 34만원 내고 있죠. 그 다음에 K생명연금보험 50만원 내고 있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다 합치면 52만원에
50만원에 102만원에 30만원, 그러니까 136만원. 매월 136만원을 불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튼실하게 잘한 거 아닌가요? 그죠?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내시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그분한테 한마디 말씀드렸죠. 부장님, 지금 매월 136만원이나 내시는 이 연금, 나중에 65세나 70세 은퇴 이후에 얼마 받으실 수 있을지 제가 추정연금, 추정수령액을 계산해 드릴까요? 연금을 추정해 계산해 드릴까요? 예상연금 수령액?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가능해죠. 당연히 가능해야 됩니다. 그 계산법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총정리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베스트한 연금 설계 방식과 그 다음에 그런 추정연금, 여러분 그 연금 은퇴 설계 상담할 때는 뭘 가입해라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이 상태로 준비했을 때 추정연금 계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공식이 저도 되게 복잡한 줄 알았더니 되게 오래도록 공부해보니까 알기 쉽게 되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전형 화법으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총정리해서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 구축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 다음에 고객들을 만났을 때 특히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영업은 안 하시지만 보험 안 하시지만 그냥 일반 재테크 하신 분들도 내가 지금 준비한 상태를 봤을 때 얼마나 추정해 받을 수 있을지 명쾌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끝까지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노후 준비가 엉망진창이란 말이죠. 자, 전 세계 연금 체계 위기라고 말씀드렸죠. 자, 연금 수령액 15년 반.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그래. 이게 전 세계가 여러분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가 저성장 저금리로 상당수 연기금 수익성 심각해. 국민연금 작년에 적지 않았죠? 그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성장 저금리로 상당수 연기금 수익성 심각해. 응? 저금리 국채채권 등의 연금 투자액 집중이 원인. 지금 금리가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도 금리가 다 낮아요. 각국 정부 공공투자 확대, 구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좀 똑같이 당면한 그러한 현상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쇼킹한 게 이거. 가장 쇼킹한 게. 네? 자, 1976년도의 인구. 여러분 이거 옛날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여기가 남자, 여자, 어린아이, 응? 여기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지금 인구 구성비, 나이대별.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죠. 대한민국에서 지금 내 나이 또래, 여러분 이거를 기가 막힌 동영상으로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그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 비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얼마나 심각한 미래를 하는 것인지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1960년도부터 지금 100년 동안 이게 제 나이 또래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 만들어나고 저기 지금 저기 보세요. 보세요, 여기 막 줄고 있죠. 여기 지금 여기가 지금 세금 내는 건데 세금 때문에 여기 혜택 받으시는 건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네, 아주 굉장히 이걸 그래픽으로 잘 표현해냈는데 보세요. 응? 지금 여기가 지금 응? 이거 지금 한 번 더 보세요. 한번 얼마나 쇼킹한지. 응? 예, 제 거 이거 빼갖고서 한 번 더 보여드릴 테니까 인구 보십시오. 저도 60년도 겁니다. 자, 71년생이죠? 제 나이는 여기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주고 있습니다. 제가 24를 오가셔야됩니다. 제 나이 때 내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죠? 30살 넘어갔죠? 40살 넘어갔죠? 제 나이입니다. 제 나이 11년생. 그죠? 지금 이제 여기죠?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의미 정확히 이해하시면 앞으로 진짜 장난 아니겠구나. 이거 살벌한 미래 오겠구나라는 걸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지금 이게 장난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게 지금 자, 이거 무슨 의미냐면요. 저 혹시 이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 나이 어리신 분들은 오전반 오후반 모르실 거예요. 저 초등학교 때는요 하도 애들이 많으니까 오전반 오후반이었어요. 오전 수업 듣고 집에 가고 오후반 애들 오고 진짜 그랬어요. 20대 30대 되신 분은 물어보세요. 한번 나이 되신 분들한테. 오전반 오후반. 저 초등학교 4학년 때 한 반 70명 60, 70은 기본이었어요. 70명까지 갔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지금 여러분들
강남에 있는 초등학교 20명을 못 채워요. 20명. 겨우 20명. 강북에 있는 데는 지금 폐교하고 있고 15명, 14명 앉아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다 폐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보세요. 지금 이거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대개는 다 가장 왕성한, 이제는 가장 왕성. 보통 회사에서는 임원, 부사장 막 이래요. 제 나이 또래들이. 센터장, 본부장,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소득도 제일 세죠. 세금 내갖고 지금 복지체계가 굴러가는데 문제는 우리를 뒷받침해야 될 20대가 우리의 인구의 70%밖에 안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취업이 안 됩니다. 취업하는 애들도 중에 30-40%가 비정규직이에요. 비정규직. 여러분들 요즘에 20대 얼마나 돈 없으면 힘든지 아십니까? 20대들이. 정신이 나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저성장과 모든 문제로, 사회 문제로 인해서 애들이 취업이 안 돼요. 소득이 없어요. 진짜로. 돈이 없습니다. 학자금 대출에 신음해갖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이래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그들이 헬조선이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때와 달라. 이 시대가 정신이 나약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를 뒷받침해 20대가 우리 인구의 70%밖에 안 되는 데다가 거기에 또 그들이 소득이 약해요. 그 다음에 그 20대를 또 뒷받침해야 될 초등학생이 또 적어. 그러니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30년 뒤에는 이 사람들이 다 세금 복지 혜택 받고 여기가 세금 내. 이거 되겠어요 여러분. 자 가만히 보세요. 인구라는 건 여러분 예측이 가능한 게 이게 갑자기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나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데리고 올 수는 없어요. 인구 변화야말로 가장 예측이 확실하게 가능한 그 바로미터인 것인데 보시면 자 여러분 30년 뒤에는 인구비가 이렇게 돼요. 여기가 세금 내서 여기가 지금 혜택 받아야 되는 이거 되겠냐고. 여러분 모든 복지 체계는 다 시한부입니다. 시한부. 국민연금 못 받아요. 못 받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나온 뉴스입니다. 2050년의 경고. 5월 2일자 기사인데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100명이 37명 부양합니다. 총부양비. 근데 2040년 되면 77명 부양해요. 2050년에 100명이 이거 복지가 무너진다고. 다시 말하면 앞으로 지금 이제 2019년이죠.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요때 모든 복지 체계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붕괴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왜? 부양 가족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그래 여기 지금 뭐라고 적혀 있느냐. 굉장히 끔찍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부와 권력은 극소수에 집중되고 대다수는 야만의 경쟁 속에서 자신의 생존만을 최우선시하는 배틀그라운드 시대. 이 배틀그라운드가 여러분들 이게 게임인데 서로 총질하는 게임이에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비혼 무자식 대량 실업. 이 신문기사 여러분 한번 지금 다뤄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예. 자, 국민연금 여러분 이것도 신문기사입니다. 2040년자. 여러분 제가 이거 10년 동안 추적을 해보니까 예전에 2080년 적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계속 빨라지고 있어. 2080년 적자에 이제는 막 계속 빨라지는데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첫 번째,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규 가입자 수 무섭게 감소하고 있죠. 취업들 안 되니까 당연히 취업이 돼야지 국민연금 뭐 내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이 있어야지. 근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입자 수 감소하고 있고, 기대수명, 요 화면 좀 작으니까 제 거 이제 얼굴 빼겠습니다. 신문기사 보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입자 감소하고 있고,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서 연금 수령기간 엄청 그죠? 이게 여러분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의 체증연금이에요. 매년 물가 상승하면 체증 지급을 해줘, 체증으로. 고가속도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이게. 종신정액형이다. 그죠? 종신형에다가 체증 지급입니다. 정액형은 아니죠. 자,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입자 수 감소하고 있고,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서 수급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고령화로 인해서 기금 운용 수익률 자꾸 떨어지고 있고, 이거 예전에 여러분 2000년대만 해도 기금 운용 수익률 연 10%대 상회했습니다. 지금 4%대로 떨어졌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왜 국민연금 고가속도 무서운 속도로 빨라지고 있는지. 신규로 내는 사람은 자꾸 줄고 있죠. 받는 사람은 자꾸 늘고 있죠. 그 다음에 연금 수익률, 굴리는 수익률 자꾸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 자, 제 추정치입니다. 항상 이런 건 여러분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희망적인 것보다는 비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20년 못 버텨요, 이거. 20년 못 버틴다고. 20년 못 버텨. 이거 적자라면 여러분 국민세금 메꿔야 되는데 우리 세금 낼 돈이 있습니까? 이거 어디서 가서 해요? 미리 다음에 보여드리겠지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다 고갈돼 있어요, 이미. 사학연금만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거 다 고갈되면은, 그러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세금 내서 지탱이 되는데,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의 소득이 그만큼 될까라고 예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솔직히 전 못 받을 것 같아요. 전 못 받는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직원, 관리공단 직원한테 물어봤는데 똑같은 얘기 했어요, 저하고.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한번 여러분들 주변에 국민관리연금공단에 계신 분한테 살짝 물어보세요. 개인적인, 물론 공식적인 답변은 틀리겠지만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아마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49인데 지금 또 받는 수령 나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60세부터 받던 것이 63세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대 수명 자꾸 늘어나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70세나 돼 받을 것 같은데 그럼 저 20년 뒤 아닙니까? 버티겠어요? 못 받는다 생각해야 되겠죠. 받는다 하더라도 용돈연금 수준일 겁니다. 제 소득 대체율이 엄청 떨어질 거란 말이시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 저출산 문제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요거 다 제가 이제 얼굴 빼겠습니다. 자, 충북에 있는 그 삼산초등학교예요. 삼산초등학교. 여기가 대한민국에서 개교한 지 100년 넘은 학교가 10개 미만인데 그 중에서도 충북 보은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저 초등학교입니다. 100년 된 데인데 여기가 60년대 후반에 전교생 가을운동회 6,500명. 근데 2017년 가을운동회 180명. 여러분 이거 다 폐교하게 생겼어요. 지방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방에 한번 여러분들 다 초등학교도 없어지고 있어요. 애를 안 낳아 애를 지금. 근데 우리가 왜 안 낳습니까? 돈 없고 소득이 안 되니까 안 낳는 것이죠. 아닙니까? 애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 다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와 있었죠? 교복 망했어요 다. 시장 반토막 났고 반에 반토막 났죠. 학생이 주니까. 여러분 편의점에서 분유 기저귀 팝니까? 안 팔죠? 분유 기저귀 팝니까 이거? 안 팔아요. 본 적도 오래됐단 말이죠. 요새 분유 기저귀 사려면 대형마트 가면 안 팝니다. 동네 서점 다 망했죠. 왜? 여러분 동네 서점 다 문제집, 수학, 정석, 전과 성문 종합영어 무슨 문제집 참고서 갖고 다 솔직히 서점들이 경영을 했는데 애가 없으니까 애가. 그러니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그죠? 웨딩홀 다 망했잖아요 웨딩홀. 요새 결혼 누가 합니까? 안 해요 잘 요새. 이게 제가 부조금이 막 줄고 있어요. 이게 경조비 챙기는 횟수가. 결혼들 잘 안 합니다 요새. 산부인과 문 닫고 있죠. 제가 작년 5월입니다. 그 보훈에 가서 강의했어요. 보훈 가고 부여군청. 제가 부여군청 공무원 대상으로 재테크 강의했었는데 부여군 전체에 산부인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여에서는 여러분 애 낳으려면 세종시까지 2시간 차 끌고 가야 돼요. 시골 가서 산부인과 있나만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심각해요. 이게 우리나라의 미래인데. 그 다음 또 하나 여러분들 이 58년 개띠. 여러분 이 58년 개띠가 띠 중에 가장 또 많아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분명히 5년 전부터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멈출 거라고. 부동산 노후 대책이 안 될 거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58년 개띠가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나라 예순들이죠. 이 58년 개띠가 50년대 60년대 중에서 띠가 제일 많아요 인구가. 그래서 58년 개띠 하는데 이분들이 2년 전부터 은퇴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집을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이 고도 성장에 가장 또 그 혜택을 좀 받았죠. 운대가 맞아갖고 58년 개띠생들이 또 집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이분들 중에서 연금 받으신 분이 40%밖에 안 된단 말이지. 그럼 60%는 뭐예요? 집 하나 가지고 생활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지. 집 가지고 그죠? 집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집을 팔기 시작하는데 정확히 2년 전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2년 전부터 부동산 멈췄죠. 정부 정책도 있었겠지만 이게 되게 큰 거란 말이죠. 2년 전부터 부동산이 멈췄단 말이죠. 그러니 이분들이 집 팔아갖고 뭐합니까? 고깃집 차리고 편의점 차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고깃집 많고 편의점 많고 닭치킨집 많고 해도 음식점 차리는 거예요 이게. 베이비부모들이 와갖고 음식점 차리고 말아먹고 또 그죠? 왜? 생활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벌어지. 그래서 지금 이 개인 사업자 대출이 폭증하고 여기에 때마침 또 최저임금 인상이 되니까 이분들이 벅차니까 또 파산하고 지금 뭐 장난 아니에요 이게. 이게 연동돼 갖고 이게 한꺼번에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가장 애를 안 낳는 나라입니다. 1등으로 등극했어요. 전 세계 최고입니다. 전 세계 최고예요. 지금 1%, 지금 1.05명도 떨어졌어요. 요번에 최신 신문기사 보시면 0% 전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가 애를 안 낳는 나라가 됐어요. 내수 침체, 먹고 살기 힘들고, 뉴스는 좋은 뉴스는 없으니까 누가 애 낳고 싶겠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유사 이래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0%에 도달했어요, 지금. 응? 자, 이게 무슨 의미냐? 그죠? 일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고령화 된다는 뜻이에요. 생산 인구가 없고, 부양 인구만 늘어나니 무슨 일 벌어지겠어요, 지금. 그죠? 감소하고 있죠. 세 집 중 한 집은 나홀로 가고. 그러니까 부동산도 요새는 1인 가구만 올라가, 1인 가구만. 그러니까 요즘 HMR 해가지고 집에서 시켜먹는 음식, 왜? 혼자 사니까 뭘 집에서 차려 먹습니까? 귀찮으니까. 요즘 뜨는 게 다 HMR 시장 아닙니까? 배달이 그래서 뜨는 거 아니에요. 외식을 해야 되는데 집에 있으니까 시켜먹잖아요. 여기서 봅니까? 다 배달 뜨고 있잖아요. 쿠팡이니 뭐니 다 그런 이커머스가 다 활성화되고 있고 1인 가족 증가하고 다 이게 같이 연동되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자, 일본 같은 경우에 이거 굉장히 심각해, 일본이.
우리나라 부동산 사시기 답이 없습니다.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이제는요. 공실 각오하셔야 돼요. 이게 특정한 역세권이나 혜택 받는 곳 아니라면요, 부동산으로 노후 준비하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신문기사 한번 볼까요? 한번 어떤 게 나오냐? 여러분 빈집 공포하고 해보세요. 한번 여기서 한번 볼게요. 한번 무슨 기사 떴나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뉴스 검색 한번 해보시죠. 자, 빈집 공포. 특히 여러분들이 보면 이 나는 그래도 부동산이 있으니까 노후 준비 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빈집 공포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여기 딱 났죠? 9월 3일자 빈집 공포, 한국의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 그죠? 놀라운 부동산 여기 나오잖아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의 빈집 현황. 예?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빈집이. 고려가 소멸 가능 지역 막 나와 있죠. 이 기사. 지금 현재 전국 주택의 6.5%. 지금 물론 도심 지역은 아니겠지만 시골이겠죠. 근데 이게 점점 늘어날 거라고요. 2050년 되면 300만 가구가 빈집이 될 거다. 이 기사 한번 여러분들이 빈집 공포로 해갖고 얼마나 지금 이게 심각해지고 있는지 한번 기사 한번 검색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도 우리의, 만약에 이거 믿었다가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거란 말이야. 그죠?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이해가 쉽지가 않단 말이죠. 자, 그러면 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 나는 뭐 배우자가 공무원이니까 노후 문제 괜찮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것도 위험하죠. 여러분들 우리나라 3대 공적연금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그 다음에 사학연금, 그 다음에 군인연금. 근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군인연금은 이미 78년도에 고갈됐고, 공무원연금 2001년도에 고갈됐습니다. 사학연금도 앞으로 이제 시한부조 얼마 안 남았어요. 3, 5년 이내 고갈될 것으로 내고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고갈된 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국민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어요, 지금. 왜? 이게 국가지급보장 의무. 국가가 이를 대신 지급할 의무가 돼 있죠. 왜? 예전에 공무원, 선생님들, 군인들 박봉에 고생하는 직업이니까 노후 문제라도 해결해줄게, 국가가. 그죠? 그런 낙이라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지급보장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고갈됐지만 국민세금으로 메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가 1400, 요게 만약 2년 전에 더 늘어났어요. 지금 1470조 원 넘어가는데, 1470조 원 중에서 연금 충당 부채가 750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총국가 부채 중에서 절반이 뭐냐면 지금 은퇴하신 공무원, 군인, 선생님들의 연금 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은퇴하실 분들에 대한 그 연금이 부채잖아요. 이거 국가가 지금 보증했으니까 부채로 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총 국가 부채 절반이 바로 이거 연금 충당 부채. 그런데 훨씬 많은 국민들이 이 왜 고갈이 되는 속도가 빠르냐면 기여율 대비해서 수익률이 6배.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내는 거 대비해서 돌려받는 금액이 2배가 넘어갔는데 그 고갈 속도가 되게 빨라지고 있죠. 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문제 뭐냐면 내는 거 대비해서 받는 금액이 6배라 돼서 고갈 속도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에 설계할 때 이게 잘못된 거죠. 왜? 이렇게 장수할 줄 몰랐고 저성장이 될 줄 몰랐고 이렇게 안 날 줄 몰랐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국가도 예상할 수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국민들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받는 이 국민연금은 국가지급보장 의무가 없어요. 고갈되면 땡친다고요. 다시 말하면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고갈되면 국가가 보장해 주는데, 이건 고갈되면 땡. 다시 말하면 청구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런 기사가 이제 복지공약 개혁해라. 근데 공무원들은 이걸 필사적으로 막고 있겠죠. 그렇죠. 사실 공무원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무원 요새 대한민국 1등 직업입니다. 옛날에는 사실 공무원 이렇게 대기업들 다 취업하려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사실 공무원 1등 직업하고 노후 문제 다 해결돼. 이게 과연 이게 국민들이 인식이 받아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실 공무원들은 이걸 쉬쉬하고 있지만 이 공무원들도 이거 알고 있어요. 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공무원 문제 선생님들은요, 은퇴를 땡겨요, 오히려. 빨리 이거 줄기 전에 받아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거 좀 알고 계신 분들은, 공무원들은 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좀 내가 은퇴해갖고 연금이나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무원들이나 이런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이제 연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험세 해지하신 분들 그쪽 뛰어들어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일반 국민들이 몰라요. 국민연금은 고갈되면 끝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배우잖아, 아니면 또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내가 공무원 하더라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아니,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예? 그럼 그냥 가난하게 살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예,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얼마 정도 우리가 생활비 써야 되느냐? 생활비. 자, 여기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면 이런 도표가 나오는데, 자, 가만히 보니까 혼자 사는 경우에는 100에서 150. 부부인 경우에는 200에서
150.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100만 원 갖고 먹고 사는 거 해보세요. 가만히. 그런데 이 100만 원이라는 게 내 집이 있으면 월세는 안 나가겠지만 거기 휴대폰 비용에 뭐 나오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에 마트 가보시면 10,000원 가지고 장 못 봅니다. 계란 한 판에 콩나물에 두부 하나 사면 10,000원 땡쳐요. 제대로 그래도 그냥 저 국에다가 반찬 넣고 하려면 2-3만 원 깨집니다. 아니에요? 그 장 봐보세요 한번. 응? 치킨 한 마리 사 먹으려고 해도 여러분 닭 사와서 튀기는 거 아니면은 10,000몇천 원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100만 원, 150만 원 갖고 사는 거, 200만 원 갖고 사는 게 풍족한 노역 아닙니다. 여행 못 다녀요. 그냥 입에 풀칠하고 그냥 의식주 정도 해결하는 수준을 우리는 최소한 준비해야 되겠다. 자, 그럼 정리해 보면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65세 은퇴할지 70세 은퇴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200만 원 정도는 부부인경 2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는 내가 종신 생활비로 만약에 여러분 은퇴 딱 했는데 20년 나오고 말아. 큰일 나죠? 시한빈생 사는 거 아니에요? 수명은 계속 늘어지는 길을 할 텐데 20년 받고 땡치는 연금 어떻게 하겠어요? 종신연금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150, 200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벌써 45분 제가 떠들고 있는데 목이 찢어지겠네요. 제가 사실 오늘 휴일인데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오늘 또 넥타이까지 일부러 매고서 이렇게 나와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서 또 저 집에 가서 전 부치고 뭐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오늘 와서 이 아침 일찍 그저께 제가 한 거 있는데 그게 날아가는 바람에 다시 지금 세팅하고 있는데 굉장히 힘드네요. 하여튼 좋아요, 구독, 댓글 좀 달아주세요. 힘좀 나게끔 여러분들. 광고도 안 붙이는데 광고도 붙일 거야. 아주 안 되겠어 도저히. 뭐 이거 운영경비 맨날 깨지고 장비도 사야 되는데 광고도 좀 붙일 거니까 좀 이해하세요. 아직은 아니고 어쨌든 최대한 여러분들이 무료로 컨텐츠 활용하시고.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럼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이 심각한 지금 상황이 도래했는데 과연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생활비를, 아까 그리고 내가 그 어느 그룹 부장님 말씀드렸죠. 연금 어렵다 쭉 해드렸잖아요. 그것까지 총해갖고 지금까지는 이제 노후의 상태, 이거 남일 아니구나, 정말 내일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럼 이제 해결책,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축하고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어떠한 상품들 갖고 우리가 해야 되는지 해결책에 대해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최소한 생활비로서 150, 200만 원은 내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속시한 솔루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우리 세일즈TV 여러분들의 성원과 응원으로 오늘 또 바로 이렇게 댓글 달아서 좋은 명절, 행복한 명절 보내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과 힘이 저의 이 강의에 힘이 되는 걸 항상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컨텐츠, 그 다음에 그 실전에 적용되는, 그 다음에 이 방송 보시는 분 세일즈 아니시라 하더라도 진짜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컨텐츠 만들도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지금 1부 2부 내용 반복해서 계속 보시고 재테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본인의 상황 한번 점검해 보세요. 원하신 분은 제 재테크 상담도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업하신 분들, 특히 보험 세일즈 하신 분들은 이거 내용 있죠? 그냥 나오는 거 보지 마시고 진짜 그 데이터 찾아보세요. 국민연금 관련은 들어가 보시고 제가 거론했던 신문기사 찾아보시고 국민연금 그런 상태인지 해보시길 바랬습니다. 제대로 된 지식과 우리가 또 숙련된 정돈된 이 내용만이 고객의 수익과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미래라는 걸 꼭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항상 실행에 옮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오늘 내려가신 분 많으실 텐데 어디서 미리 내려가셨나요? 가시고 오시는 길 편안하게 바라겠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연휴, 내일은 제가 못 올 것 같은데 내일 모레라도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